검찰이 특정을 하고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수원지검이 참 야비한 짓을 한 설주하는 현재 민주당 소송이 아닙니다. 그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네. 검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협조했던 사람이 CCTV가 없는 거 아니냐.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그 교도관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너무나 쉬운 사건이에요. 자꾸 변죽 올리지 마시고 네. 본인들 수사 잘하잖아요. 예.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도,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했더니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고 언급된 장소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정말 수원지검이 참 야비한 짓을 하나 했는데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확인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설주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설주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설주환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아, 민주당 아니에요. 그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가서 예. 출마 준비하다가 네. 교통사고 도주 사건 예전에 예. 그게 불거지면서 출마를 못하고 그 당시는 아마 새로운 미래 부대변인인가 하다가 지금 아마 정책위원인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피신 조사할 때 한 번 동석했고요. 12일 날 사임서 내버립니다. 5월 달에 몇 번 왔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부지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 설주환 변호사가 와서 네. 자기가 검찰이랑 상당히 친하다.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하고도 상당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도 소통이 되고 네. 이재명 의원하고도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에 협조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하영 부지사에게 네. 페이퍼를 주면서 진술을 이렇게 하라라고 정리한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 예. 해서 부지사님이 6월 9일 10일에 피신해서 네. 설주환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화끈하게 안 하시니까 막 화를 내고 다그치면서 설주환 변호사가. 예,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 거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 변론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좀 다툼이 있고 나서 사임계를 낸 며칠 거예요. 있다가 난 그럼 너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라고 사임계를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부지사님의 그 주장이 팩트라고 한다고 하면 네. 설주환은 이미 그 당시부터 네. 검찰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 검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수원지검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라고 하면 설주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행위를 했던 설주환에게 네. 수원지검에서 연락을 해서 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한테 술 먹였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네.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예. 그거 설주환은 몇 번 조사도 안 들어온 네. 변호사인데 네. 이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 설주환도 그랬다. 그러니 이화영이 거짓말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수원지검이 정말 야비한 짓을 하는 거죠. 일종의 검찰 편을 들어라라고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죠. 느끼기에 예. 그렇게 윽박까지 질렀고 실제로 동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10일에 피신 조서 이후인 12일 사임계를 12일, 예. 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끝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화영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만 가지고 지금 입장문을 낸 거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교도관 전원 38명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저희 인터뷰했을 때 작년 12월에 교도관 어떤 분 한 분이 반발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교도관. 부지사님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는 네, 여태까지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부지사님이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을 수사해버립니다. 법정에 와서 부지사님한테 좀 유리한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기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누군가를 언급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네, 예를 들면 교도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도관을 얘기하면 이 교도관이 바로 어떤 검찰한테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다툼은 있었던 건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방용철, 김성태가 아니라 네. 같이 있었는데 방용철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고 교도관 있는 자리에서 예. 그 교도관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야 검사가 허용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 라고 하면서 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박상용이요. 박상용이. 예, 거의 1시간 정도 교도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합니다. 박상용과 교도관이 예. 다툼을 했다. 다툼을 이 했고.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 시점은 술판 벌이기 전이겠죠.
피고인이 출정을 하게 되면 예. 교도관이 항상 피고인이 보이는 자리에 교도관이 위치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못하게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사 개인 휴게실.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교도관한테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건 내 개인 공간인데 네. 그래서 너네는 그냥 밖에 있어라. 개인 휴게실에 데리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영상 녹화실. 영상 녹화실인데 영상 녹화실에 들어가면 예. 문 열고 들어가면 영상 녹화 장비를 컨트롤하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가 있고 네. 그 공간에 벽으로 분리된 그 안쪽 공간 예.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 예. 거기가 이제 조사실이고 예. 예. 뭐 앞에 공간은 제가 조작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작실과 조사실 사이에는 벽으로 막혀 있는데 예. 벽에 유리판이 하나 있어서 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조사실로 들어갈 때는 예. 그 교도관들한테는 밖에 조작실에서 대기하시라. 네. 여기서 유리창으로 보면 되지 않냐? 예. 라고 얘기고 그 안에서 뭔가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창고라는 곳은 교도관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창고에서는 네. 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작당 모의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 가능했지만 네.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선 넘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술판이 버려진 거는 네. 영상 녹화실이었던 거죠. 근데 영상 녹화실에서 창밖으로 쳐다볼 수는 있었지만 네. 창밖으로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원활하게 확보되는 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술을 술잔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마셨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쟤네 술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은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그 추측만을 가지고 제지를 한다거나 항의를 할 수는 없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소주병을 밖에 꺼내놓고 마시진 않았겠죠. 예. 이 사건이 네.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재소자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네. 작정을 하고 예. 제1야당의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고인들과 협의를 해서 사건을 꾸몄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술판이었던 거고 6월 30일 날 허위 진술을 한 게 예.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인가 11시경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보고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서 네. 나중에 반박할 수 있는 날짜로 이화영이 허위로 진술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CCTV를 공개하거나 연어회 사오라고 네네. 시켰다는 자기 개인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검이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예. 예. 예를 들면 이화영의 뇌물 사건, 네. 예, 거기서 이제 법인카드가 핵심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을 다 털었습니다. 예. 그것처럼 박상웅, 박상민 뭐 이네들이 사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을 다 털면 돼요. 다 털어서 네. 수원지검 인근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해당 시간에 예. 연어집에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예.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대검이 마음만 먹으면 네. 예, 이거는 뭐 영장 청구해서 받아오고 뭐 영장 집행하고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주일이면 확인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가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은 좀 되죠. 더 쉬운 거는요. 네. 그 연어집의 매출 내역 확인해서 그 결제 내역 중에 쌍방울 관계된 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쌍방울 직접 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청사 CCTV가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보존 기간도 30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미 다 없는 거 아니냐. 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아, 그렇습니까? 검찰의 CCTV가 30일이면 삭제된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1년간은 보존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또 모든 하나는, CCTV는 1년간 예, 보존. 또 하나는 예. 그 1313호실의 진술 녹화실의 구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자의 네. 제보에 의하면 예.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면 검사가 앉는 자리가 있고 네. 검사가 앉는 자리 오른편 천장인가에 네.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 천장 위에. 예, 우편이 왼쪽입니다. 예, 예. 좌우 천장에. 어디 천장에 예, 예. CCTV가 있고 그 그리고- CCTV는 예. 진술 녹화용 CCTV겠죠. 진술 녹화용. 예, 이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 인근에 네. 거울이 있답니다. 거울이 예. 한쪽에선 거울, 한쪽에서 유리인 거울이고 아, 예, 예, 그 거울 뒤편에 별도의 CCTV가 또 있고 예. 그 해당 CCTV는 예. 밖에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CCTV는 진술 녹화용 CCTV이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할 때만 녹화가 됐겠지만 그 거울 뒤에 숨겨져 있는 CCTV는 네. 상시 녹화 CCTV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네. 해당 CCTV의 술판의 내용이 다 녹화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의 CCTV는 네. 수원지검 얘기했듯이 30일 삭제는 말도 안 되고 예. 짧아도 1년 정도는 보유한다. 그래서 지금 CCTV가 두 개입니다. 그러네요. 진술 녹화실 안에 숨겨져 있는 CCTV가 하나가 있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복도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예.
복도 CCTV만 봐도 박상웅이가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사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들고 들어올 수 테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 수원지검이 예. 자꾸 변죽 울리지 마시고 네, 그러네요. 본인도 지수 녹화실 안에 숨겨져 있는 CCTV 하나가 있고. 당시 예. 특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 특정해서 예. 배치도 다 확인하면 복도 CCTV만 네. 봐도 해당 박상웅이가 시각에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충분히 알고 그렇죠. 팔렸다고 들고 들어올 테니까. 예, 예. 하든지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박상웅 수원지검이 예. 쌍방울 자꾸 변죽 울리지 마시고 네. 이런 내용만 확인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네.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만 확인을 해도 되는데 예. 출입자 명단 확인해서 박상웅이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6월 30일에는 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장 자체로 사실상 수원지검이 자백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앞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셨다라는 거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네. 6월 30일로 진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6월 30일 이후에는 이화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이 주장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6월 30일까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은 다 받아냈다. 네. 그 진술이 팩트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떠나서 예. 일단 6월 30일까지 본인들의 미션은 절반은 완료됐다. 네. 진술 다 받았으니까. 네. 네. 미션이 클리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세 번째 페이지인가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맞아요. 사용할 수 없는 진술을 우리가 왜 받았겠냐라는 얘기가 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앞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는 우리가 이화영에게 편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는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만 매칭해서 놓고 보면 네. 맥락은 뭐냐면 예. 우리는 6월 30일까지 이화영한테 우리가 원하는 진술 받았고요. 네. 그런데도 6월 30일 이후에도 증거 동의를 위해서 계속 회유 압박을 했어야 됐어요라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자백이라고 봐야죠. 예. 하지만 또 더 짚어드릴게요. 예.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술판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본 인터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12월 26일인가요? 예.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얘기했을 때는 수원지검에서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요. 네. 그 수원지검에서 이 방송을 분명히 봤거든요. 왜 봤어요. 봤냐면 그때 제가 말씀 수원지검도 보는 방송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심의 중인데 네. 기피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내년 2월 인사이동 이후까지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인사이동을 통해서 현 재판부가 바뀌는 기피 신청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수원지검에서 이 얘기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에 네. 얘네들이 이러이러해서 기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수원지검이 이 방송을 봤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술 먹었어요라고 얘기한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슈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야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와서 이 얘기해? 이미 작년 12월 26일에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한 거는 수원지검이 피고인 신문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고인 신문 일정을 일찍 잡던지 네. 그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네. 아마 수원지검은 총선 직전에 피고인 신문을 잡고 네. 이화영을 몰아쳐가지고 주요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총선 직전에 잡은 피고인 신문 조서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세게 나가버리니까 네.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나는 이미 6개월 전에 얘기했고 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와서 그 얘기한 건 자기네들이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인데 아. 이거 가지고 너네 왜 지금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